예,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네, 리포트 미 대사는 얼굴과 왼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이렇게 오히려 주변을 걱정하며 의연하게 대처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이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미국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영호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이 리포트 대사의 상태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 화요일이면 얼굴의 실밥을 제거할 수 있다. 뭐 퇴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천만다행 아니겠습니까? 천만다행인데 이제 11cm 얼굴 쪽 오른쪽 얼굴하고 또 왼팔목에 이제 관통상 입었는데요. 사실은 통증은 손가락 부위에 조금 있다 그러고 얼굴 쪽에는 통증이 사실 없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11cm이긴 한데 깊이가 3cm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1, 2cm 더 들어갔으면 경동맥이 있거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 리포트 대사는 피습을 당하고도 상당히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수술 후에는 앞서 SNS 글도 봤지만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이런 글을 써서 또 한국 누리꾼들의 많은 응원을 받기도 했어요. 네. 이 같이 갑시다 이게요. 굉장히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의 이 60년 동맹을 나타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군요. 이게 언제적에 나오냐면 다부동 전투 때 백선엽 장군하고 메가더 장군하고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Are you ready to fight tonight? 오늘 저녁에 우리 싸울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나온 얘기가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요. 당시에 포스터로 만들어서 Are you ready to fight tonight? 그러면 같이 갑시다 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외고대학교랑 용산기지 오셔갖고 같이 갑시다 한국말로 몇 번 하셨어요. 의미가 있는 말이군요. 그냥 나온 얘기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래갖고 네티즌들이 이 말 보고서 같이 가면 영광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름이 세준이 아닙니까? 세준 아빠 힘내세요. 뭐 감동적으로 하죠. 이게요 자칫 특명 정권대사에 대한 공격이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해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 리포트 대사가 굉장히 의연하게 대인배적 풍모로 이거를 딱 하니까 초기에 진화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에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거 11cm지만 저 박근혜 후보 당시에 저 대표 당시에는 거기 그때는 60바늘백에 안 꾸미셨거든요. 80바늘 꾸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계셔야 되는데 빠른 회복을 보여주시니까 저희는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오전에 또 경찰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죄를 받게 될지 그것도 이제 한 궁금한 부분인데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게 살인미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외국사절 폭행죄라든지 뭐 업무방해죄, 뭐 업무를 하는 거 방해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살인미수 부분 본인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 말이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행동을 봤을 때 이게 살인의 고의였냐 아니었냐 판단해 봤을 때 일단 미리 뭐 흉기, 가도를 준비했던 측면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골절도 왔습니다. 상당히 깊숙이 찔렀고 몇 번에 걸쳐 찔렀다고 하면 최소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 미필적 고의라 그러는데 그 정도는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죽이고자 했는데 죽인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지금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미필적 고의 얘기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뜻인가요? 미필적 고의라고 하면 뭐냐, 고의는 확정적 고의하는 거는 정말 죽이려는 의도로 했는 거고 미필적 고의는 뭐 모르겠지만 죽든지 말든 상관없지만 나는 죽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죽을 걸 인식하면서도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경우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글쎄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문제도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피의자 지금 김기종 씨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방북을 여러 차례 지금 했습니다. 방북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지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사무실 압수수색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서적, 컴퓨터를 이제 보는데 국가보안법상의 뭐 찬양 고무죄라든지 특히 이적 표현물, 소지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한 7차례 방북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행적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압수수색하면 예. 어떤 뭐 지령을 받은 거라든지 뭐 지령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어떤 컴퓨터라든지 뭐 일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마 그런 문건이라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 과거에 200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면도칼 피습 사건을 당했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혐의 그리고 또 어떤 처벌 받았었나요? 사실 2006년도 그 오세훈 시장 그 유세 현장에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였죠 당시에 대표로서 이제 갔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제 지모씨인데요. 그 사람이 똑같이 11cm입니다. 깊이는 1cm고요. 아주 이번 네. 사건하고 유사한데 그 당시에는 선거 유세장 방해를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었고요. 그리고 살인 미수죄, 또 상해죄 뭐 이런 게 됐었는데 대법원에 가서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래서 그래요? 살인 미수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나머지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대법원 1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래요? 상해죄가 있었다고요? 예, 상해 이제 결과론적으로 상해가 났으니까 상해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평론가님, 김기종 씨 변호를 통해 일단 미안하다 했어요. 과연 진정성이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살인 의도가 과연 있었는지 그건 수사를 좀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범행일까? 아니다. 이게 뭐 기획적인 어떤 살인 의도가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평론가 보시기에 어떠세요? 뭐 과거 행적들이 참 이상한 것들이 많고요. 예. 또 통일운동하다가 반일운동하다가 또 반미운동하다가 또 광우병 때 나오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우리가 주위에서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냐는 또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대사한테 도를 투척했을 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나오는데요. 당시에 우리 언론이나 주변에서 뭐라 했냐면 그 돌멩이 던진 그 행위는 일본 과실에 대한 상해행위다. 그리고 일본에서 왜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으로 처리하냐. 윤봉길 의사 같다.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 분노를 던졌다. 그리고 일본 외교관을 좀 나쁘게 이렇게 위협한 거에 대해서 최초로 유죄를 받은 건 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이분에게 어떤 자기 망상적인 거를 심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본인 스스로 독립운동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닌가. 지인들의 이게 증언에 따르면. 그 옆에서 다 그렇게 부추겼던 거 아니냐. 심지어 여론과 우리 그 당시에 인터넷을 보면 그런 걸로 해서 이분을 현실과 괴리를 시키지 않았던가. 특히 그리고 우리 공적 공권력은 테러 가능성이 있는 분은 우리가 사실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테러하고 싸움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테러의 명단을 갖고서 그 사람들 추적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집행유예 3년으로 해서 놔둬라다니게 된 거. 우리나라 이제 치안 부제국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았느냐. 이분 수재였어요. 법대 들어가고요. 공부도 잘하셨어요. 근데도 이렇게 빠졌던 거는 이 어떤 공공의 선에 대한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사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정말로 그 망상증 있는 정신 이상자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뭐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었던 건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집중시키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 동기도 사실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동기라든지 아니면 배후 세력이 있는지 지금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어떤 미추광의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멈추면 안 되고요. 혹시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 압수수색 한 게 그게 또 큽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수사를 좀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국무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테러가 언급하지 않고 폭력이라고 좀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테러로 규정했거든요.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일단, 또 정치적 의미를 두는 게 테러입니까? 이거 관련해서 테러를 뭐 처벌하는 그런 법 조항은 없나요 또? 사실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이 사실은 도롤락하다가 입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제법을 떠나서 국내법으로는 테러나 폭력이나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는 테러라는 건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외교 사절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테러를 보는 것 같고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는 폭력행위죠. 어떤 뭐 미친 얘기를 표현했는데 늑대의 외로운 늑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폭력행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평론가님, 그 리포트 대사 잠시 전에 그 의연한 모습 보여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최연소 이제 대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런데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게 그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뭐 동생처럼 가까이 지냈다. 네.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 친한 사이인가요? 왕의 남자죠. 왕의 남자고 2005년도에 외교의 정책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계속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포트 대사가 한국에 왔을 때 드디어 우리가 백악관의 귀를 열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농구도 자주 하시고요. 굉장히 직언을 하시고 뭐 이 아시아라든가 중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왕의 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정도. 그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웬디 셔먼 차관 과거사 발언으로 네. 국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대사는 경찰의 요인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아쉬운 있더라고요. 부분입니다. 예, 예. 리졸브 훈련이 이제 월요일부터 3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뭐 종로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청이라든지 신경을 썼으면 좋았는데 예, 예. 사실 규정상으로는 일단은 대사가 뭐 중요 요인이라든지 보호 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막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또 주위에 또 25명 경찰이 또 있었다고 네. 그러거든요. 예, 예. 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은 조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앞으로는 조금 더 경호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아쉽죠. 정치 안보적 상황이 경호까지 이렇게 좀 관계돼 있다고 보세요. 조금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 이제 빈 조약에 협약에 1961년부터 나왔다서 72년에 이제 협약에 이제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에 대한 이 보호하고 이런 건 사실 저희 책임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요번 대응하는데 잘못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건이 나고 9시 30분에 종로 경찰서장이 초기 상황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경호 요청이 없었다. 굉장히 큰 외교적 잘못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발표를 한 것부터 우리가 좀 근데 규정에는 예. 그게 요청을 할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할 수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그 이제 이 동선이 많고 만나시는 예. 분이 많고 그다음에 예. 또 비밀스러운 그런 행동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빈 협약을 따르자면 저희가 붙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아주 오개티가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요? 9시 30분에 종로경찰서장 발표가 조금 매끄럽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의 대응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제대로 좀 대응을 했는지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사상 최초의 미국 대사 피습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다각도로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직접 전화까지 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뭐 하여튼 대통령이 그 따뜻한 전화 비슷한 경험을 해서 마음이 아프다는데 한번 시계열로 한번 보시면 7시 40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초등 대응이 좀 이제 미약한 부분이 뭐냐면 네. 앰뷸런스가 안 왔어요. 경찰차에서 리포트 대사가 뭐라면 진짜? I need an ambulance. We go to hospital. 막 그러고 얘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앰뷸런스가 안 나고 지나가는 경찰차를 경찰차를 잡아갔습니다. 불러가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 40분에 이제 경찰이 발표를 하고 10시에 우리나라가 긴급 차관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1시에 외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미 국무부는 9시 반 조금 전에 이 테러에 대해서 어떠한 테러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발표를 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오후에 NSC 예,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11시 40분에는 대통령이 아까 전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공조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된 면이 왜 잘 됐냐면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처음부터 아주 그냥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테러란 얘기를 절대로 안 썼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공격이 좀 격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참 치안이 좋다는 한국에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예, 예. 중동 지역에서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날까 봐 굉장히 사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그 깊숙한 여론 중에 하나가 9.11 사건 났을 때 예. 자기네들이 가장 믿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자기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명이 거기에 뭐 개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벵가지 이 스티븐슨 대사 네. 피습 사건 그런 게 여파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더 이게 번져갈까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절차를 했는데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도 최초 발표자가 경찰이 돼서는 안 됐고 외무부나 총리가 지금 진두지휘하시면 잘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처음에 딱 수습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고요. 그 대신 공조를 굉장히 잘해서 안호영 지금 주미대사가 예. 뭐 성킴이란가 러셀 부차관보하고 굉장히 미국에서 잘 하시고 계시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석이 안 들어가게 했고 특히 또 다행인 거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미국에서 그래, 가 계시죠. 활동 중이세요.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미국 측에서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라는 입장이고 한미가 긴밀히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 공조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한미 관계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미국 내 여론이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한국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겠구나. 예. 또 한국에도 또 우리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예. 비춰질까 두려운데 예. 전 정말 다행스러운 게 리포트 대사가 너무 의연하게 대처를 잘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SNS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예. 또 좋다 이런 거 한다는 게 예. 아마도 또 그게 같이 가자라는 말씀도 지금 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리포트 대사가 만약에 정말 불쾌한 반응이라든지 예. 이런 반응, 무반응이라든지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피해자인 대사가 괜찮다 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갑자기 뭐 어떻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우체 평론가도 미국에 지인들 많으시잖아요. 네. 뭐 교민들하고 얘기들 들어보면 네.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네, 사실 서너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예. LA도 전화를 하고 워싱턴 DC에도 전화를 했는데 예. 종합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여론의 그 흐름이 이렇답니다. 한국에는 반미 성향이 숨어 있는 치안 부제국이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이제 지금 근데 참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 쪽에 지금 눈 폭설이 와서 맞습니다. 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걸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빈도수는 많지 않다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워싱턴 그 자기네들이 뭐 지인들끼리 얘기하면 셔먼 차관보의 그 발언 이후에 굉장히 예. 미묘한 시점에서 이렇게 이것이 터져서 예. 굉장히 우려스럽다. 예.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줄거리 밑에 흘러가는 줄거리는 좌파들이 우방인 미국을 예. 통일 반대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요. 예. 사실 요거는요 하나를 더 앞서가서 보셔야 됩니다. 아베가 4월 달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셔먼 차관보가 뭐 앞에도 얘기하고 역사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데 4월 27일 날 상하원 합동연설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걸 로비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데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일본 측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거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지금 걱정이 큽니다. 그러네. 그건 좀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팩을 긋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넣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악재가 됐지 않을까.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되는 미국 여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이제 이후에 수습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북한의 반응 참 기가 찹니다. 이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었다. 소위 말해서 쾌재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이게 인간적인 어떤 인도적 양심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북한 어떻게 보세요, 반응? 뭐 그 말에 덧붙여서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뭐 반영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참 웃기는 얘기는 그러면서 어저께 북한에서 뭘 했습니까? 광주 대학생 유니버시아드 하계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100%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보수 대 진보와 이 내에서 하고 이거를 사실 김기정이가 현장에서 말한 거는 북한에서 말한 말하고 똑같거든요. 대화를 전제로 해서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로 우리 당국에게 바라는 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꼭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북한이 이런 소위 말하는 장난을 못 치고 또 아니 지금 어떤 상태인데
밑도 끝도 없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때 나오겠다고 그런 이 양면전에 참 우리가 뭐 흔들리지 말고요. 예, 예. 한미 동맹이고 굳건합니다. 같이 갑시다 합니다. 예. 위고 투게더. 예. 거기에만 흔들림이 없으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자정하고 벌 줄 건 벌 주고 예. 칭찬할 건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